네, 재밌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람입니다. 자, FOMC 기대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양시장 모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하락으로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이 코스피 지수 개인 쪽에서 매수했고요. 7천억 원 정도 넘게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 연기금까지 나서면서 결국 1,800선을 지키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낙폭이 더 적었는데요. 1% 하락하면서 470선 초반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와글와글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와글와글 4부 함께합니다.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진행됐던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게 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 들어오셔서 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죠.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개방 예감부터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그동안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디램 가격들, LCD 그런 업황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 별로 좋지 못할 것은 일단 반도체 관련된 실적이 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반도체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업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업체 정도일 텐데, 그렇다면 향후 반도체 가격이 지금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를 삼성전자가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기적인 포트 관점에서 환율도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좀 선별하게 된 그런 가장 큰 이유 하나고요.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스마트폰이 좀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실적이 향후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는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좀 보니까 최근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그룹 차원의 물량을 다 이 현대글로비스한테 몰아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불공정 거래를 지적할 정도로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세를 매길 정도로 이 종목의 매기가 일감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의원이 국감장에서 나와서 지적을 한 바대로 현대글로비스의 현대차 그룹이 몰아준 일감이 10조 원대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작년 매출액이 5조 8천억 대인데 10조 원대에 달한다면 결국 매출의 2배 성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한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시가총액이 7조 원대에 달하는 좀 대형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흐름을 보인다든가 이런 식의 진행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투자자들 중에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변동성이 큰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을 저가에서 분할로 서서히 접근을 해가신다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국내 한 301개 정도 가전 전문점도 갖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거의 국내 점유율로 봤을 때는 독보적인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도 조금 진출하려는 흐름이 있고, 우리나라 자체 가전 전문점 비중 자체 우리나라는 28%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 한 47%, 일본은 70%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론 우리나라 소비 성향상 그렇게 미국이나 일본처럼 가전 전문점에서 가전제품을 많이 구입하는 구조가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조금씩 성장하는 데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자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하이마트 보통 유통업체들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5%, 6%밖에 안 됩니다. 5% 되는데도 사실 이렇게 힘든데 쉽게 말해서 100원 팔아서 5원 번다는 거죠. 근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7% 정도 이상, 그러니까 100원 팔아서 7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실적이 좀 증가한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같은 경우 주가 조정 보였습니다만 외국인 매수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중장비 하부 주행체 부품 제조업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건설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면서 기계 부품자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 두산인프라코, 그리고 캐터필러, 그리고 이번에 히타치 이 정도 이렇게 주요 매출처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요 매출처가 두산인프라코에 상당히 좀 집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가 어떤 반등세가 좀 이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동반적인 반등이 좀 예상이 된다고 한번 더 붙여보고 싶고요.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VCR을 통해서 대응 전략, 관심 종목 대응 전략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확인하시죠. 네, 먼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은 삼성전자 들고 오셨습니다. 세계적인 이 반도체 업종의 치킨 게임에서 생존하는 유일한 업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디램 가격 반등과 스마트폰 호조로 삼성전자 중기적인 투자가 가능하겠다 하셨습니다. 일단 단기 목표가로는 90만 원 설정하셨고요. 매수가는 80만 원 정도 적당하겠다 하셨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현대글로비스 들고 오셨습니다. 현대차그룹에서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일단 주가에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변동성 크지 않은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현대글로비스 접근해 보시는데요. 눌림목 포인트 이용해서 19만 원 전후에서 들어가 보시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 적당하겠네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하이마트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1위 전자제품 소매업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91,5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오늘 하루의 단기 종목으로 진성 TEC 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하락장 분위기 속에서 목표가 도달은 실패했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이었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김진홍 연구원 세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휠라코리아 먼저 들고 오셨습니다. 3분기 뛰어나지는 않지만 견조한 실적 가능하겠다 하셨고 내년 상반기 이익 모멘텀에 대비해서 선취매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데요. 지금 주가 수준이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또 한 종목이 어제 시총 2위로 복귀한 다음입니다. 모바일 광고 등 신규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도 긍정적입니다. 목표가는 15만 5천 원으로 정하셨고요. 최근 소프트 업체의 성장을 반영하는 또 다른 한 종목, SK컴즈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 해킹 사고 그리고 가격 부담이 있다는 해외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22,900원으로 정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참고하시되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는요. 냉철한 판단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투자 손자병법의 관심 종목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봅니다. 사실 지금 대형주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자원개발주들이 어떤 좀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 성장수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가야 될 종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주 대표적으로 현대상사, LG상사, 대우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대우 인터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이제 손을 잡고 나서 실제로 자원개발 부문의 이익 자체가 물론 전체 매출에서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한 20% 미만인데 약간 수익군으로 돌아온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워낙 가격 조정, 기각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드리죠. 44,000원 나서 쭉 빠졌다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한 33,0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 36,000원, 61선 2편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 내장 제품과 이 상용차 시트, 이 전문 생산 업체고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부품 협력 업체입니다. 자동차 도 내치계, 도 트림과 소형 자동차 시트 등을 생산하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동사의 부품 점유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동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0%와 4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수 비중이 수출 비중보다 높았습니다만 올해 반기 기준으로 해서는 수출 비중이 내수 비중을 넘어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한미 FTA에 따른 그 K5 현지 생산에 따른 미국 모멘텀을 들 수 있는데 이 한미 FTA 연내 비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가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 동사의 지난해 기준 미국 반조립 수출액은 756억을 기록을 했고 본사 전체 반조립 수출액의 40%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 이번 달부터 K5 현지 생산이 개시되면서 향후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 역시 이제 동사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동사의 조지아 공장은 지난 4분기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두 번째는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자산가치 증대를 들 수 있는데요. 한일 이화가 2010년 기준 영업이익은 135억인데 반해서 지급법 손익은 376억을 다다른 만큼 이런 우량한 계열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을 제외하고 지급법 손익이 적용되는 국내 계열사로 이제 탁금속과 한일 내장, 한일 CNF 이런 비상장 업체가 있고 탁금속이 동사의 사출금형을 제작하고 있는데 한일 내장은 사용차의 도어트림과
시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학군석이 지난 6월 24일 날 상장되면서 이 지분은 27%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그 이익 증가분이 한일 이화의 연결 시작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산 가치가 증대하고 있는 이런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기아차의 그 미국 조자 공장과 중국 랴오닝 공장 이런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어서 내년 브라질 공장 가동도 동사의 자회사인 탑금속의 성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면 기관 매수세를 두시는데 9월 들어서 기관이 매수세가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수급적으로 양호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가는 8,900원대, 목표가는 만원대를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8,5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손자병법 VCR에 담겨 있었던 관심 종목 두 종목 만나봤는데요. 이 밖에도 한 종목 더 있습니다. 화면으로 대응 전략 모두 정리해드리죠. 네, 먼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은 대우 인터내셔널 들고 오셨습니다. 장기간의 기간 가격 조정 이후에 기관의 수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기대해 볼 만합니다. 목표가는 36,800원으로 정하셨고요. 교보증권 강정원 부장은 한일 이화 들고 오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현대 기아차 협력업체입니다. 수출 비중이 크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고요. 수급상 기관의 매수가 9월 이후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목표가는 만원으로 두셨고요. 동부증권 김성원 차장의 종목도 있었습니다. 웅진 싱크빅 소개하셨는데요. 이 교육센터의 추가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 또한 추진 중입니다. 이 점을 기대해 본다면 목표가 2만 원 정도 적당하겠네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만나볼까요? 먼저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변동 내용이 있습니다. 카프로와 STX 페노션, SK컴즈, 그리고 어제 편입하셨던 한국항공우주까지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현대글로비스는 차익 수전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이 두 종목이 그대로입니다. 삼성중공업, LG전자 들고 오시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두 종목의 대응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전문가 포트폴리오 만나보죠. 최희용 전문가입니다. 이 로엔과 하나투어 들고 계시는데요. 두 종목 관심 있는 분들은 대응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자,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롯데, 미도파, 셀트리온 꾸준하게 애정을 유지하십니다. 전략 또한 변한 건 없고요. 자,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나이백 꾸준하게 보유하시고 시즌과 그리고 국보 디자인까지 총 4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데요. 각 종목의 대응 전략도 그대로입니다. 자,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입니다. 산성 PNC, 코오롱 인더스트리, 넥센타이어까지 모두 매도하시는데요. 이 박스권 상단에 점차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은 다음에 재매수하신다는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각 종목들의 대응 전략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 나왔는데요. 시간이 조금 없어서요. 이 종목들은 센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확인하실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는데 그 관심 종목 가운데 오늘 하루의 흐름을 봤을 때 유일하게 상승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의 하이마트였는데요. 추가 대응 전략 전화 연결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하이마트 딱 들으면요. 고성장 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지만 일단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제시하셨던 매수가 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렸다가 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아침 제가 제시했던 가격보다는 안 들어오고 올라왔지만은 그만큼 상승 탄력이 좋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그 제시했던 가격을 장이 좀 많이 빠질 때 그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제시했던 가격인데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어떤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입장 그리고 신규 매수하신 분이라 그래도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실제적으로 하이마트 같은 경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대로변에 많이 있죠. 그래서 전국에 한 300개 정도 지경점이 있고 실제적으로 공모가도 59,000원 들어갔기 때문에 좀 비쌀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 실적 같은 경우가 매출이 한 3조, 영업이익이 한 2,600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의 내수주 성장세가 좀 이어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주 특성상 이런 종목들이 또 한번 85,000원 정도의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마트를 접하시는 분들은 실제 추격 매수할 종목은 아니고요. 네. 보통적으로 장중에 좀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대략 한 호가 단위로 한 1,000원 정도의 항상 호가는 두면서 조정시마다 조금 모아가는 전략으로 드리고요. 가져간다 그러면은 85,000원 고점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마트 추가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NS 하창봉 팀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고액과외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라이징 스탁 홍희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요, 우산형 캔들로 추세 전환 신호 한번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일단 배울 부분은 지난 시간과 좀 동일합니다. 네, 네. 십자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캔들이 의미하는 부분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다시 들어보시면 되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십자형 캔들. 그럼 모양은 당연히 십자 모양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십자형 캔들은 힘의 균형이 팽팽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일단은 몸통보다 꼬리의 길이가 더 긴 패턴을 의미하고요. 네. 화면 보시면 이제 나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윗꼬리, 아랫꼬리, 그러니까 몸통보다 긴 패턴이기 때문에 모두 십자형으로 불릴 수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캔들은 캔들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이 십자형 캔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일단 십자형 같은 경우는 지금 꼬리가 발생한 이유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윗꼬리, 아랫꼬리에 대한 의미를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십자형 캔들은 이제 변곡 구간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는 구간이나 아니면 상승 추세를 좀 마무리하는 구간에서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모양에 따라 뭐 긴 게, 그러니까 꼬리가 길면 길수록 긴 십자형, 그다음에 짧으면 짧을수록 지금 짧은 십자형으로 지금 불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긴 십자형 같은 경우는 꼬리가 그만큼 길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변동폭이 컸다라고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더 팽팽한 시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십자형 캔들의 의미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산형 캔들과 마찬가지로 추세 전환의 신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추세 전환 지금 일단은 저는 이제 보통 지금 지금 하락 추세에서 네. 일단은 반등 타이밍을 노린 매매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아까 십자형은 언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변곡 구간이다라고 네. 언급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한 뒤에 십자형이 좀 서서히 좀 발생을 한다라는 의미는요. 일단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매도세와 매수세의 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폭락 뒤에 2회 연속,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틀 연속 특정 가격대에서 십자형이 발생될 경우에는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곡 구간에서 발생하면 그렇다면 모두 다 추세 전환의 시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십자형 펜더는요. 네. 단기적으로 투자할 때 유용할까요?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유용할까요? 단기가 아무래도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십자형 그러니까 캔들만 보고 투자하시는 전략은요, 단기 매매예요. 그러니까 단기 네. 매매 전략. 그러니까 긴 추세라는 것은 캔들뿐만 아니고 이평선이라든지 가격도 같이 보셔야 되지만, 그러니까 캔들만 보시고 매매를 하실 때는 일단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갖고 이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일단 목표 수익률,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너무 크게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십자형이 이틀 연속 나왔다. 근데 이제 거래량 감소하면서 십자형이 나왔다라면은 3% 내지 5% 정도 목표 수익률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수익에는 도움이 되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십자형 캔들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네. 일단은 너무 좀 그 뉴스에 의해서 좀 뇌동매매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제가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뭐 십자형 캔들이나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뭐 우산형 캔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급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고 악화가 되는지 판단을 하셔갖고 네. 객관적인 투자 판단을 하시는 투자자가 반드시 좀 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투자자분들은 차분하게 냉정하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요일 와그라글 게시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하겠죠? 음악 주세요. 자, 오늘도요, 매번 들러주시는 증권맨님 놀러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필명 조조진아님께서는요, 가을이라 그런지 여기저기서 축제하고 있습니다. 대하 축제 가고 싶습니다. 요즘 대하가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요. 많이 먹게 얼른 장이 많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필명 핑크 엄마님께서는요, 쭉 내려간 종목 보고 가슴 아파도 그래도 웃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니까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핑크 엄마님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와그라글 게시판 들어가서 여러분의 글 읽어봤고요. 그리고 이벤트 당첨자 곧바로 공개해 볼게요.
자, 오늘 함께한 이벤트 먼저 갈색 추억 이벤트 함께 해볼까요? 갈색과 관련한 여러분의 글을 옮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빈곤한 대디님께서 갈색 낙엽이 떨어지는 작년 가을에 우리 쌍둥이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딱 돌이 지났는데요. 얼른 자라서 함께 산책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 아빠의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는 이 글 저희 빈곤한 대디님께 선물 드리고요. 앞서 글 써주셨던 두 분께 총 3분께 행복한 부자 책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벤트 함께 했어요. 코스피 마감 지수 맞추기 이벤트였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1800.55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이 베이커리분님께서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셔서요. 약속드렸던 대로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와그라글 게시판 모두 점검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심층 있게 분석해보고요. 전문가와 전화 연결 또한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즐거운 모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